본 방송은 2025년 5월 3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혜린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전희재 PD님, 민경훈 씨, 조광은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야구 순위표는 열광 그 자체입니다. 녹음일인 5월 3일 기준 현재 1위는 LG 트윈스, 그 아래로 롯데 자이언츠와 하나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인 기아 타이거즈는 7위로 잠시 뒤쳐져 있지만 7위로 뒤쳐져 있지만 김도영이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상화되고 있죠.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흥참동 특집에 이은 인기팀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중에서 뭐 인기팀으로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역사가 있긴 있나요? 근데 말 시작하기 이전에 지금 웃긴 게 저희 지금 네. 4명이잖아요. 호스님, PD님, 패널 네. 둘 포함해서. 근데 지금 4명 중에서 저기 기아 팬님, 네. 광은님 빼고 지금 나머지 셋이 다 흥참동 팬들이. 맞아요. 역전세계. 제가 역전세계. SSG고 PD님이 이제 KT고 호스님 NC 팬. 아니 오히려 근데 네. 이런 방송에 인기팀 팬들 패널로 부르면 너무 이게 업돼가지고 그렇죠. 저희의 약간 네. 통찰이 약간 어그러질 수 있기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냈냐면요. 네네. 그 인기팀 방송인데 네. 인기팀이 잘 될까요? 하면은 저는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인기팀 잘 되는 건 반대로 말하면은 좀 같은 의미긴 하지만 흥참동이 못하면 으로도 치환을 똑같이 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방송에 있어서 저는 그냥 흥참동 감성을 대입을 해서 흥참동이 못하면으로 계속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너무 업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운돼야 되는 거 다운돼야죠. 다운돼야 저희 되는데. 지금 안 좋아요. 네. 좀 안 좋긴 한데. 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흥참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꺼낼 거예요. 꺼낼 네네. 거예요 이번 녹음에.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절대 다수는 흥참동 팬들이니까요. 자학 개그예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까지 인기팀으로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역사가 있기는 있나요? 그러니까 흥참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흥참동이 못 간 가을 야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흥참동이 못 간 가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을 한번 잘라서 봤어요. 네. 10년이라는 게 오. 깔끔한 숫자에서 1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10년이라는 게 딱 19단 공교롭게도 체제. 19단 체제 네, KT가 그렇죠. 1군에 합류한 게 2015년이었으니까 5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기팀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지방 인기팀 기로사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 그죠. 있겠고 네. 이제 비인기팀 이제 저기 그 NC, KT, SSG, 키움에서 흥참동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네 개 팀 될 거 아니에요. 그 네 개 팀의 가을 진출 그 팀 수를 몇 시즌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기로사만 기준으로 최근 10년이 한 팀, 두 팀, 그리고 없고 그리고 한 팀, 그리고 없고 그리고 두 팀이에요. 하나가 작년에 이제 네, 기아랑 삼성이 그렇죠. 갔죠. 그렇죠. 네. 평균 때리면요 정확히 한 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기로사만의 가을 야구 진출 팀 횟수가 열회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딱 평균 딱 한 팀이 나온 거예요. 즉 이제 기로사만이 매년 평균 딱 한 팀만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의 확률이죠.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흥참동을 한번 볼게요. 네. 똑같은 기준으로 같은 기간 세 팀, 두 팀, 세 팀, 그리고 다시 두 팀, 세 팀, 그리고 작년에 딱 한 팀, KT. 평균 2.4팀이에요. 그러니까 흥참동 절반 이상은 매년 가을에 갔던 거예요. 딱 한 해 작년 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오실 게 이게 그 방금 그 호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이 흥참동들이 기가 막히게 회방을 놨어요. 지난 10년 맞아요. 동안. 네. 그래서 인기팀이 우르르 가을을 한 번도 못 간 네, 거예요. 오히려 흥참동 네 팀이 한꺼번에 가을 야구를 진출할 확률이 더 높았었죠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괜히 프로야구 이론이 나온 게 아닌 게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리그 인기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젊은 여성 팬이 유입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흥참동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냥 엘로끼
한 3 이렇게 그쵸. 잘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지방 인기 팀들의 선전이 상당히 그 리그 흥행 반등에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심지어 더 이런 그렇죠. 인기 팀들이 잘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기로삼아만 말씀드리면 또 잠실 팬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설령 좀 더 넓게 봐서 LG랑 두산까지 인기 팀이라고 쳐도 최근 10년간은 인기 팀만으로 가을 야구 대진이 구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흥참동이 적어도 두 팀은 꼭 꼈거든요. 작년 빼고는. 한 번 더 넓혀볼게요. 그러면 21세기까지 넓혀도 그래도 아니에요. 왜냐 그 비인기 팀으로 분류되던 현대, SK 그리고 키움이 연달아서 가을에 거의 개근하다시피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넥센 키움. 네, 최근 이제 키움 하더라도 키움 요즘 못하지만 그 가을 마지막으로 간 게 2022년이잖아요. 네. 2022년 전까지 2022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전 10년 10년으로 전까지 해서 하면, 네. 10시즌 동안 키움이 일곱 가을에 번 9번을 갔어요. 9번이에요? 9번을 갔어요. 이야. 7번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진짜 네. 대단한 팀이네요. 9번 가고 그러면 한국 시리즈 2번 갔고 한국 시리즈 2번 갔고 우승은 우승은 아, 뭐 예, 아쉽긴 예, 하지만 예. 그래도 키움도 어허. 상당히 강팀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팀이 음. 한 적어도 두 팀씩 꼭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그쵸.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인기 팀이 죄다 진출한 역사는 21세기 KBO의 21세기 역사를 통틀어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기로사만이 동반으로 못 간 이유. 어떤 팀들 때문에 말할까요? 말씀하시죠. 뭐 이건 아니, 그 뭐- 팩트니까. 네. 롯데가 10년 중에 한 번 갔고 하나가 10년 중에 한 번 갔는데 어떻게 동반으로 가요? 21세기에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근데 빅마켓은 좀 못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못하고 나서 원기옥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실패가 있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의 그 열매가 단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기가 올라가지. 맨날 잘하면 사실 무감각해져요. 사실. 이게 7, 8년에 한 번 우승하는 기아 팬 입장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롯데 아니고. 팬이나 하나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아마도 그렇지 그런가요? 않을까요? 아이, 네. 그래,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못하다가 잘하면 팡 터지나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쵸. 롯데 하나 얼마나 열광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리그 생리상 좀 당연하다까지는 건강하다? 아니고 건강하다 네. 건강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반대로 맨날 잘하다가 최근에 좀 잘 힘든 두산 팬분들은 참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뭐 10년대는 두산이 최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10년대는 그렇죠. 두산이 그쵸. 최강이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참 근데 얘기하면 참 이 지금 명단 한번 느끼지만 기로사만이 참 못했네요. 좀 못했어요. 잘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두산도 네. 엄연히 따지면 이 중에서는 빈기로 분류해야 되는 게 맞았어. 그렇죠. 굳이 네, 맞아요. 따지면은 기로사만에 비빌지는 못하니까요. 네, 그쵸. 네. 꾸준한 팀이 아예 없었잖아요. 아예 네 팀이. 없었죠. 그쵸. 아예 없었죠. 롯데 하나 얘기를 했지만 기로사만 네 팀 다 사실 꾸준한 건 거리가 멀었거든요. 기아 뭐 아까 얘기했지만 기아는 7, 8년에 한 번 가서 우승하는 그런 팀이니까 네. 사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15년 이후로는 네. 그렇죠. 롯데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평균 한 팀, 기로사만 평균 한 팀도 이게 그 가을 진출을 제가 와카 진출까지 묶어서 한 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명단 저기 찾아보시면요, 지금 여기 들어갔다 한 팀, 두 팀 들어간 것도요, 거의 절대 다수가 뭐 와카 딱 이래요. 예, 막 그 좀 안정적으로 2등, 3등 한 게 진짜 없어요. 맞아요. 와카도 포시죠. 네. 포시긴 한데. 기아만 하더라도 2015년부터 해서 8년도 기아가 네. 예, 그쵸. 물론 지우고 싶긴 해요. 와일드카드만 네. 한 3번인가 4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일드- 두 번이 이제 두 번이요. 두 번. 예. 세 번이다. 1년까지. 세 번. 예. 세 번인데 아마 하나 4위로 진출해가지고 그때 LG랑 했던 거 2010 몇 년? 17년이었나? 16년, 18년, 22년 이렇게 세 번일 네. 거예요. 와카 시리즈가. 근데 세 번 다 졌어요. 예. 아니 한 번은 그때 네? 2승에서 겨우 올라간 적 한 번 있었고. 와카요? 네, 와카요. 없나? 와카 와카에서 2승 이승을 어떻게 해요? 2승 아, 2승이 아니라 1승에서 올라간 적이 와카 아니요. 1승 1패에서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제 기억이 맞아요. 1승 그때 잠실에서 아닌가? 아무튼 최근 10년 동안 준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뭘 본 거지? 아, LG였나 보다 그러면. 네. 어쨌든 결국 못했다라는 말에 LG 거야. LG LG 거구나. 거예요 아마. LG가 1승 2패를 해서 올라간 게 몇 번 있어요. 그럼 네. 진짜 못하긴 해. 그러니까 못했어요. 못했고 한 번 딱 이제 벼락 맞아가지고 우승 뭐 우주의 기운 딱 벼락 맞아가지고 한 번 우승하고 막 그런 거야 기아는. 그런 뉘앙스였고 사실 내 팀이 조금 일관적이지 못했죠. 네. 그럼 현재 개막 이후 지금까지 약 30경기 정도를 치른 상황인데요. 뭐 인기팀이자 상위팀인 이 팀들 이야기를 그럼 한 팀씩 팀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위표상으로 이제 네. 엘롯 한 3이 좀
그 이후 팀들과 좀 격차가 있죠. 지금 4등인 삼성조차 승률이 0.594인데, 그러니까 엘로 탄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지금 완전히 연승가도로 달리고 있었고 타탄가도로 달리고 있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위, 4할 오픈 1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팀이고 하다 보니까 뭐 애기 롯삼한 이렇게 5팀끼리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표대로 볼까요? 네. 순위표대로 LG부터 그러면. LG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완벽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재산 걸어서 우승 예측한다면 무조건 LG예요. 감당 가능해요? 감당 가능합니다. 아, 근데 예. 저도 누군가 네. 전재산 걸어서 너 어디 찍을래 하면 저도 LG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거 방송 주중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중 처음 준비 딱 하고 이제 준비 시작할 당시에는 LG가 막 저기 천상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려. 한 화요일부터 준비를 했다고 시작하면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지고 있잖아요. 내리지고 있잖아요. 내리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 대본 준비할 때는 LG 천상계 그런 데에서 네. 그런 뭐 그런 이견이 없었을 텐데 그 저희가 이거 방송 준비 시작하자마자 계속 LG가 모든 경기를 다 져가지고 네. 그 지금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저도 한편으로는 네 우승 제 가능성 지금까지 제일 높다고 보긴 합니다. 지금 4월 25일 이후로 모든 경기를 다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벌써 5연패인가요? 5연패일 거예요. 5연패, 네. 5연패. 뭐 그래서 이제 하나랑 저 롯데랑 승차랑 0.5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토요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팀 사이클 전체적으로 좀 내려온 시기라서 이러는 거지. 또 금방 정상화되면 LG가 또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전 항상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고 그냥 1왕이라고 생각해요. 1왕이라고 생각하고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제일 주목한 부분이 선발진이 너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게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타선이야 어쨌든 간에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차피 네. 저희가 야구 보면 다 알듯이. 근데 이제 선발진 특히 장기 레이스에서 선발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KBO에서는 대체 선발 레벨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양원 선발 둘이 있잖아요. 손주영, 송승기. 이 둘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선수다. 네. 임창규도 저점 보장 가능하잖아요. 지금 네. 물론 물론 임창규의 스탯이 시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점을 보장은 가능하니까 이 둘이 좀 고점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주영은 뭐 다 아시겠지만 손주영은 컷 굉장히 잘 활용하는 투수죠. 예, 굉장히 잘 활용하는 투수예요.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우타자 이나이 엄청 잘 넣더라고요. 맞아요. 우타자 이나이 엄청 잘 넣고 뭐 사실 주무기가 커브니까 사실 커브가 밸류가 굉장히 좋죠. 커브 밸류도 굉장히 디비에이션 최대로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수직 편향하고 컷 걸리고 이런 투수들이 무브먼트 제어를 좀 잘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잘해요. 예, 네. 잘하고 있고 지금 조금 교통사고가 나면서 조금 이제 가라앉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퀄리티를 보장할 거다. 그리고 저는 1, 2선발까지도 봐요. 저는. 네. 어제 손주영 녹음 기준으로 어제 손주영 선수가 그 선발 출장했잖아요. SSG전에. 네. 2실점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저 그거 하이패스로 잘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좋아요. 근데 문제가 그때 당시에 그 타석에 최정이 있었는데 최정이 복귀하자마자 복귀하자마자 친 거는 어떻게 때린 거야? 그거는 그냥 사고예요. 네. 어제 경기는 손주영 선수가 정말 잘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이닝 2실점 했는데 딱 유일한 실점이 그 최정 맞아요. 피홈런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유망주 시절부터 좀 트래킹을 한 선수인데 이 친구의 최대 단점은 한 번 이제 기복이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트를 하는 날이 있어요. 다트를 하는 날. 네. 예, 다트 막 30점 나오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날을 좀 줄이는 거는 사실 뭐 이 투수의 성향이니까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누를 만한 구위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기복도 누를 만한 구위를 148에서 147 정도까지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방이 높게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런 투수고 그다음에 송승기는 저는 근데 송승기 되게 고평가했거든요. 저번 방송에도 저 송승기 뭐 WBC에 뽑는다 안 뽑는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송승기 한 3, 4년 동안 저기 광은 패널님이 네. 이 친구는 터진다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송승기 잘 되는 거 자기 팀도 아닌데 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쵸. 예. 예. 저희 원래 처음 이 선수 네. 9라인가 8라인가 그래요. 완전히 구라. 9라운더는 그러니까 완전 하이라운더인데 그때부터 좀 뭐랄까 좀 싹수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를 역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우리 광은 패널님께서 야 이 선수는 터진다. 이 선수는 건강한 구창모다 막 이런 드립을 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송승기 이제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 한번 띄워드렸어요. 네. 부끄럽네요. 아니 잘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기아랑 할 때 던지는 거 보니까 좀 후회되더라고요. 하여튼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현종이랑 비슷한 지금의 양현종 말고 프라임 타임 그때. 그러니까 깡수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깡수직이 좋으면 사실 KBO에서는 그냥 좋아요. 깡수직 좋으면 사실 뭐 디자인을 막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양현종도 그렇잖아요. 양현종도. 그렇기 때문에 깡소직 좋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좌타한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좌타한테 굉장히 좋고 슬라이더 굉장히 잘 넣고 네. 그 다음에 체인지업하고 스플리터 뭐 둘 중 하나 통일은 해야겠지만 그 두 개가 오프 스피드도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뭐 딱 봤을 때 굉장히 저점도 보장을 해주고 양현종의 고점이 낮은 타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저는 손주영보다도 송승기가 더 잘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리그의 좀 트렌드 자체에 굉장히 부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은 선수들 가지고 있으니까 LG는 저는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 80% 정도까지는 우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차피 그리고 지금 임창규 앞에서 임창규 손주영이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3, 4선발로 최종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선수는 5선발 어디까지는 그래도 5선발이고 바라는 게 많지 않으니까 딱 두 바퀴만 잘 막아라 이 정도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서드는 안정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송승기 선수가. 서드요? 예, 서드요. 예. 뭐 서드 괜찮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바라는 게 많지 않으니까 뭐 세부적인 거 잘 조정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네, 잘 맞아요. 조정하면은 진짜 좋은 선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타선 한번 얘기하시죠. 타선도 이제 지금 홍창기랑 문성주 폼이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박동원, 오스틴, 문보경 이 세 명이 뭐 장타툴로 지금까지 잘 버틴 것 같은데 지금 4월 팀 OPS가 리그 5위거든요. 그 뒤에 이제 5월까지 추가를 한다면 좀 더 내려가겠지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순위에 있다는 게 이 팀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기존 자원들이 올라와 줘야겠죠.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ABS 재조정된 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건지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정작 도입했던 지난해 첫 해죠.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급인 테이블 세터진인 이 홍창기 문성주가 망가지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팀 타선이 원활하게 굴러가질 않아요. 출루를 잘 못하니까 아무래도 신민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좀 문성주랑 비슷한 역할을 해줬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격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해요. 답답한 건 사실이고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결국 올라올 타자들인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LG 보고 사실 DTD라고 많이 놀렸어요. 다운팀 다운. 근데 반대로 이제 LG는 업팀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팀 특히나 타선 같은 경우에는 야수진이 알아서 올라올 가능성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강해요. 네. 네. 너무 강하고 저점도 뭐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근데 좀 고점을 깝깝합니다. 이미 봤었잖아요. 개막하고 그렇죠. 한 첫 예. 2주 정도가 진짜 최고점이었고. 그냥 그때 페이스가 비정상인 거고 지금은 네.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최근에 안 좋다 하더라도 시즌 전체 통틀어서 타격 스탯 보면 아직까지 리그 상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올라올 거라서 좀 별 크게 의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 지금 부진한 거 보고 ABS 탓을 하시는데 그 부진할 거면 작년에 부진했지 올해 부진한 거는 좀 다른 데서 좀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몰 샘플 아니에요? 홍창기 뭐 네, 너무 스트레스 홍창기 근데 그만 올라올 것 같긴 그냥 알아서 올라올 네. 거예요. 이 선수가 그런 저희가 한두 해 보는 거니까. 것도 아니고 네. 20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20 시즌부터 주전 차지해가지고 맞아요. 1번 타자 주고 나왔던 선수라서 작년이 이제 내년 끝나고 F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은 신민재가 지금 수비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수비수? 아킬레스건 맞아요. 아킬레스건이긴 한데 근데 뭐 일단은 이건 뭐 스탯상 제쳐놓고 아까 이제 그 보니까 솔직히 상대팀 입장에서 제일 깝깝한 게 뭐냐면 문성주, 홍창기, 신민재 셋이 디시플린 좋은 셋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선발 투구수 30개 놀려놓고 막 그런 부분이 제일 깝깝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신민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민재를 뺄 수가 없어요. 맞죠. 뺄 수가 없어요. 이루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신민재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홍창기는 당연히 올라올 거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근데 신민재가 어느 정도 작년 수준까지 괜찮게 회복을 할 수 있으면 뭐 무난하게 지금 탑도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신민재가 타격 원래 저희가 작년 그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신민재를 수비로 주목을 했지 타격으로 주목했던 선수 절대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이 선수가 나이가 적은 선수도 아니에요. 이제 30살이 됐나? 아마 96 몇 살일까? 96. 그러니까 올해 3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볼장 다 봤던 선수인데 작년에 갑자기 뭐 터출갭 1화를 넘기면서 막 타격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아까 막 수비만 한 선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그런 선수였거든요. 원래 신민재 선수는 수비로 일어낸 선수, 타격 일어낸 선수인 거 아니어서 이 선수가 지금 안 좋은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좀 저점을 한번 찍은 건지 아니면 사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뭐 많은 거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85에서 90 정도만 해도 85에서 90? WRC 그렇죠. 플러스. 뭐 사실 그 정도만 그 정도만 해도 주전이지. 뭐 네. 수비가 워낙에 엘리트라서. 그러니까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지. 이게 터진다고 해서 사실 LG의 전력급이 내려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LG는 근데 얘기할수록 좀 부럽고 짜증나는데 불합리해요. 네. 불합리하잖아요. 이거 너무 팀을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너무 잘 된 팀이기 네. 때문에 무조건 탑독이다.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 백업 자원에 있는 뭐 저기 문정빈이나 송찬이, 김범석 선수는 모르겠네. 논외로 하죠 이제. 네. 이제 논외로 하는 게 논외로 해야 되는 맞겠죠. 예. 게 맞고, 네. 그런 백업 자원 이영빈까지 해가지고 백업 네. 자원 한 명만 좀 레귤러로 터져주면은 송찬이는 그래도 금상첨화일 것 송찬이 같아요. 잘 송찬이 잘 요즘 치고 잘해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송찬이가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주전 이제 후보 경쟁에서는 한 명 두 명만 더 터지면은 뭐 타격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되는 백업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뎁스가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치. 타 팀은 기아- 언급할 게 없어요. 기아 백업 생각납니까? 기아 백업 누구 있어요? 이창진? 그래요. 이창근 지금 부상 빠졌다니까. 일본 엔트리 없어. 그러니까 김규성? 그래 김호령, 김규성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국밥 백업. 그러니까 일본 백업이 지금 김규성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니까 LG 트윈스는 생각나는 백업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구본혁 생각나잖아요. 구본혁 그렇죠. 생각나고. 구본혁도 있죠. 구본혁도 있구나. 내야에 구본혁 있고 외야에 송천이 있으면 사실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선수들 뭐 어느 정도 부상 빠졌을 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서는 백업들이 있다는 거는 그냥 뎁스가 좋은 거예요. 타 팀인데도 기억나는 백업 선수가 있다라는 건 그렇죠. 그 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네네.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LG는 또 신기한 게 정작 또 이제 올 시즌부터는 또 많이 생각보다 안 뛰더라고요. 영락 그럴까요? 감독님이 뭐 또 좀 기조의 변화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팀 도루가 29개로 리그 4위밖에 안 되거든요. 사위밖에. 네, 4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위밖에. 원래는 압도적인 1위여야 되는 실패도 게 일위. 주루 정상인데. 능력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정도 찍어야 되는 팀이긴 하죠. 그렇죠. 뭐 성공률 자체는 지금도 안 높긴 하지만 주루사도 많고 네. 주루사는 1등이에요. 네. 팀 타선이 좀 한 살씩 먹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약간 그런 감은 있어요. 사실 본체는 홍창기잖아요. 저는 본체는 그렇죠. 홍창기라 보기 때문에 홍창기가 가라앉는 순간에는 팀 체급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불안점 그 정도. 근데 뭐 무조건 저는 반등이라 보기 때문에 아직 뭐 에이징 커브 탈 나이도 아니죠. 아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 뭐 잘 잘할 거. 버티고. 예, 김현수가 조금 그러니까 가라앉은 김현수가-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김현수가 진짜 초반엔 타격의 신이었다가 이제 조금 가라앉았는데 뭐 그 선수도 이제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한국 복귀하고 나서는 거의 뭐 타격 측면에서는 뭐 디시플레이나 아니면 컨택하는 측면에서는 뭐 딸리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굉장히 팀 타선의 체급 자체가 높다 인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은 이제 공동 2위인데요. 롯데와 하나가 승률이 지금 같아서 공동 2위인데 어떤 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하나부터 네, 하나부터 하는 이야기를 걸로 하죠. 해볼까요? 네. 가장 뜨거운 팀이죠. 네. 예. 경기를 더 적게 했으니까 하나. 예. 네. 한화는 네.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거 시즌 리뷰 썼거든요. 예. 아, 네. 그때도- 칼럼이요? 네.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리빌딩은 지났다. 그때 표가 리빌딩에서 오버였잖아요. 저는 그렇- 되게 그랬죠. 좋은 잘 네. 뽑힌 표라고 생각하는데 리빌딩은 지났다. 그리고 이제 이겨야만은 하는 팀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겨야 하는 팀과 이기는 팀은 다르다.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가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심하게 말하면 없죠. 네. 없죠. 근데 뭐 작년에 실제로 좋은 기세를 타다가 한 번에 무너진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때는 그 구간이 첫 10경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잘했던 구간이. 지금 근데 30경기 구간에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팀 체급이 올라왔고 원래부터 팀 전력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팀이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작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이 샀고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재능을 한 명만이라도 터뜨릴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능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투수 지금. 쪽은 이제 그렇죠. 네, 타자도 그래요. 진짜. 타자도 문현빈 터지고. 아, 문현빈.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타자랑 투수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좀 긴 기간 리빌딩을 했잖아요.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수는 오케이. 투수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리빌딩에 완벽하게 성공을 한 것 음. 같은데 타자는 전 성공했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야 주전으로 들어간 게 뭐 최은성, 안치홍, 뭐 심우준, 노시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 이제 2루 가끔 이제 뭐 지타로 최은성 저기 안치홍도 누가 하나 지타로 빠지면 이제 2루 황영무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내야가 노시환 빼면은 거의 뭐 외부에서 다 FA를 영입한 그렇죠.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야는 지금 계속 하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외야 지금 트레이드 해가지고 외야 보강한다 이런 소리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나가 버티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투수들이 잘해서 버티는 겁니다. 네, 지금 타격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홈런 막 치고 하는데 지금 놀라운 게요. 하나 지금 팀 출루율이 꼴찌예요. 리그 꼴찌. 네. 그거 이건 진짜 좀 놀랐더라고요. 지금 놀랍더라고요. 키움보다 낮고 지금 그 최정 LED가 나가리던 지금 SSG보다도 팀 출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지만 지금 키움이나 SSG나 타선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걸 네. 감안하면은 이건 좀 충격적인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자기존이 있고 성구가 좋은 타자들은 사이클이 좀 떨어져도 출루로 타격 생산성을 얼추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하나는 그런 선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우려 섞인 좀 야, 목소리가 이게 나올 정은원이 나가리 된 게 참 이렇게 정은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은원이 꾸준히 지금까지 해서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나사 하나 빠진 홍창기 롤을 해줬으면은 그렇죠. 딱 좋은 비유. 게다가 또 이루고 근데 지금 정은원은 지금 어디 간지 군대 갔나요? 군대 가서 상무 네, 가서 상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한번 큰 위기가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스탯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출루율은 빠르게 그게 안정이 되는 스탯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쵸. 타율 같은 거는 적은 샘플로. 좀 운이 좋으면은 스몰 샘플에서 막 4할도 하고 뭐 4할 오픈을 찍는 게 타율이지만 출루율은 저는 그 좀 얼추 안정이 빠른 그러니까 적은 경기 수로도 빠르게 안정이 되는 스탯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고쳐질 그런 출루 문제는 아닌 거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좀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폭탄이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개막하고 첫 2주 동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타자들 맞아요. 단체로 다 저점 찍을 음. 때가 우리가 봤던 하나의 폭탄이었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 지금 중심 타선 지금 3명이 있잖아요. 문현빈, 노시환, 플로리얼. 네. 플로리얼. 적극성이 엄청 높아요. 적극성이 엄청 높은 타자라 출루율이 잘 나올 수가 없는 타자들이긴 해요. 노시환 정도 제외하고 문현빈하고 플로리얼은 좀 적극성이 좋더라고요. 때려서 나간 엄청- 애들이지. 그렇죠. 지켜봐서 나간 애들이. 지켜봐서 나가는 애들은 절대 실제로 아니고. 팀 스탯으로도 하나가 스윙 적극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맞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동일해요. 어쨌든 간에 사이클을 탈 수 없는 타선이긴 하고 지금은 업사이클이긴 하고 그 다음에 변수는 지금 이진영이라는 지금 예, 좋은 그쵸. 자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진영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출루율 부분이나 아니면 외야에서의 뭔가 그 재능의 부족 네.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히든 카드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해도 타선의 불안점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더 투수진에 대해서 투수진이 더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하입이 된 거는 같아요. 저 생각에도 그래요. 네. 저도 3, 4위 정도는 봤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최대 관건은 타자는 어차피 그럴 건데 투수가 얼만큼 버텨주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관건 첫 번째 폰세고 두 번째는 김소연이에요. 폰세는 무조건 잘하겠죠. 이미 잘할 잘하고 건데. 있고 너무 압도적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근데 인저리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인저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터질 것인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터질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 선수가 이제 나가는 순간 사실 하나 선발진의 퀄리티 자체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김서연이에요. 김서연은
사실 스탯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수긴 해요. 왜냐하면 멘탈리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 자체는 뭐 우리 알잖아요. 작살나요. 네. 예, 공은 제가 봤을 때는 KBO 뭐 지금 뭐 수직 편향 패스볼 던지는 박영현 그다음에 김태견 이런 김태견 선수보다 뭐, 훨씬 더 괜찮은 선수예요. 구속만 놓고 봐 지금 리그 1등일걸요 아마. 아, 그렇죠. 네. 구속 예, 그렇죠. 구속뿐만 아니라 지금 슬라이더는 뭐 마고예요. 슬라이더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멘탈리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은 그게 그 모멘텀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너지는 모멘텀이.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하나의 지금 필승 공식은 사실 어떻게든 점수 짜내고 투수진으로 이제 1점차 승부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 그게 지금 하나의 성공 공식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깨지는 순간 조금 모멘텀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잘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폰세와 김서현 이 변수를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3, 4위보다도 더 높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수 때문에 지금 조금은 하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 김서현이 근데 벌써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중요한 롤을 맡을 줄은 몰랐네요. 사실. 양상문 코치가 작년 중반에 왔잖아요. 네. 팀에 양상문 코치가 확실히 좀 멘탈 케어 엄청 잘해요. 멘탈 케어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선수. 네. 코치인데. 코치니까. 네. 예. 뭐 양상문 코치가 상당히 그 큰 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미 뭐 그 툴 자체는 그 전부터 이미 다 훌륭한 선수들이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짝 고치냐 혹은 어떻게 정수영 컨트롤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멘탈 쪽에 있어서는 양상문 코치가 잘 잡아주지 않을까. 뭐 설령 그 풍파가 한번 있더라도 5, 6월에 뭐 저는 그래서 투수진은 걱정 안 하는데 좀 타선이 계속 걱정이 되네요. 타선. 네. 네. 그래서 투수진 같은 경우에 지금 K9이 8.94개거든요. 팀이. 그러니까 팀이 이닝당 하나의 탈삼진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2위랑도 격차가 좀 맞습니다.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인저리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걱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쵸. 자원도 꽤나 이젠 풍족해졌고요. 뎁스가 많이 네. 안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타자 사이클 내려갈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음. 거냐. 이게 제일 큰 그러니까 관건이라고 눈여겨가 안 생각합니다. 되는데 막 갑자기 막 뭐 밥이 먹가 당하고 막 그러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뭐 지금도 뭐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무래도 플로리얼이죠. 이게 최근까지 이제 팀 타선 전체적으로 업사이클이 오면서 플로리얼도 시즌 초반에 그 끔찍했던 구간을 지나서 올라온 게 스탯이 이 정도인데 솔직히 아쉽죠 많이. 요즘 또 약간 좀 요즘 좀 사이클 떨어졌어요. 네, 예, 본인 사이클은 그래서- 또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OPS가 .724.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쉽죠. 외인 타자. 수비도 외인 타자 수비는 치고는. 아쉽죠. 수비도 네. 가끔 약간 뇌뺀 수비 가끔씩 하고. 근데 수비는 괜찮아요. 수비는 뭐 네. 그냥 그 임팩트 있는 순간 몇 개가 있어 그치. 그렇지. 예. 클러치 좀 뭔가 가끔 터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센터라인 수비 저는 심우준은 되게 잘 샀다고 봤거든요. 아 맞아요. 예. 이것도 얘기를 해야. 근데 되는데. 비싸잖아. 비싼 아니, 거는 비싼 건 어쩔 수 없어요. 비싼 네. 거는 시장 수요에 대해서 그게 뭐야 개정이 되는 거기 그치.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따라 KT에서도 4년 40억 정도 불렀다고 예.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굉장히 잘 산 건 맞아요. 센터라인 수비 자체가 플로리얼과 시무준 돌아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맞아요. 이제 작년에 하나이글스의 주전 유격수는 이도윤이었죠. 이도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도윤 선수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선수긴 한데 주전 유격수로 쓰기에는 굉장히 조금은 아쉬운 선수긴 했어요. 근데 네. 이 센터 특히 그 부분이 센터라인 수비에서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이글스가 작년에 황영목도 유격으로 써보고 뭐 하주석도 유격으로 한번 써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우준이 잡아주니까 지금 타격 성대는 조금 부진하지만 조금 많이 부진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우준과 플로리얼이 센터라인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팀의 뼈대가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무준이 네. 결정적인 수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하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거 하나 유격수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수비인데라는 모먼트가 꽤나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번 연도에 하나 경기 보면서. 그래서 또 이제 노시환이 또 옆에서 엘리트 노시환 3루 잘하죠,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투수진이 지금 땅볼 비율도 리그 1등이거든요. 50.7%로. 땅볼도 많이 하고 네, 삼진도 많이 땅볼 하고. 이렇게 유도 잘하는 투수들도 많은데 지금 센터 수비가 꽤나 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무준 지금 OPS가 0.5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0.6은 치겠죠. 아, 치겠죠. 이 정도만 해도 뭐 물론 돈값을 한다고 전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만 수비수한테 그거는 뭐 수비수한테 그 돈은 아닌데 동의하죠. 다들 동의한 부분. 그래도 필요한 예. 니즈가 있어서 산 부분에서는 그러면 성공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데리고 갈 때부터 타격은 절대 기대를 하면 안 네, 됐죠. 맞아요. 네. 아니 그 애초에 피디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애초에 하나 가는 순간 하나 9번 유격수 딱 각이 맞아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범 경기 때뭐 일본 1번 쓰다길래 쓴다고. 뭔 소리야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타팀 입장에서 오히려 좋아하죠. 1번 써주면. 아 그렇죠. 네. 감이 없긴 해요. 이게 그 1번 감이 잘 없긴 해요. 1번 감이 뭐 누구 있으면 그러니까 최인호? 이게 출루율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 경직돼 있긴 한데 출루율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1번 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실. 또 뭐 이제 노션 쓸 수는 없잖아요. 1번에. 에런 저지 1번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황양목도 돌리고 그다음에 뭐 또 최인호. 네. 예, 이런 선수 다 돌리는 건데 그래서 뭐 그냥 시도에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원원이 참 아깝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치홍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면 지금 좀 망했죠. 2군 예. 갔다가 갔다가 왔는데 왔죠. 비슷해요. 안청 지금 5년 남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이제 2년 차고 4+2니까 안치홍이 좀 저도 놀라운 게 안치홍 꾸준했잖아요. 정말 꾸준했잖아요. 네. 롯데 4년 동안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딱 저점 다지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4+2 78억인가 받고 하나 왔을 때. 음. 와 근데 이렇게 갑자기 확 박을 줄은 몰랐네요. 지금 35세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죠. 35회 시즌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전부터 계속 그 롯데 있을 때부터도 2루만 보지 않고 1루 나오거나 아니면 지타로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기 나이 먹어가는 거를 좀 방어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좀 그것도 아예 안 되고 지금 수비도 안 되고 해서 좀 충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안치홍을 딱 생각을 하면 저 야구 게임에서 딱 이제 야구 게임 뭐 저 OTP 많이 하니까 OTP에서 네. FA로 55짜리 오버롤 55짜리 하나 딱 사잖아요. 네. 그러면 스캠 지나고 나면 그 선수가 오버롤이 10이 떨어져요. 45로. 네, 툴 깎여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이징 커브가 어느 정도는 있을 만한 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스타일 자체가 큰 육각형이었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뭔가 지금 밸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지금 수비가 일단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수비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루는. 근데 지금 타격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할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제가 모든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타구나 이런 부분에서 에이징을 완전히 탔다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조금 억가가 있긴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아까 계약 기간 물어본 것도 이제 5년 남았으니까 지금 5년 동안에는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보여줄 거다. 최은성보다도 더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네. 미래에 있어가지고. 근데 현재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는 반동을 할 거예요. 안치홍이 뭐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타자긴 하니까. 네. 네, 그럼 다음은 공동 2위인 롯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네. 저가 항상 고평가한 팀이에요. 롯데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더 크게 터진 느낌이죠. 예. 저는 나승엽을 굉장히 좋아했고 나승엽을 저번에 어느 방송이었더라? 어느 방송에서 나서 빠진 한국의 프리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냥 프리먼이에요. 네, 이제는 프리먼이 됐죠. 한국의 프리먼이에요. 예. 뭐 저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순수하게 제일 잘 치고 있는 타자예요. KBO에서는. 예. 뭐 디시플린은 워낙 좋고 그다음에 저점도 보장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고점을 뚫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고점을 뚫고 있고 그 홈런 개수가 지금 늘어나기 전에도 타구 속도가 178에서 179까지 맥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180을 네.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파워 자체도 굉장히 좋은 타자인데 컨택이 완전히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디시플린은 원래 1년 차 때부터 가져져 있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뭐 못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고 이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롯데가 조금 더 고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타격에서 플러스 밸류를 줄 수 있는 에브리데이 플레이어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수는 저는 롯데에서 첫 번째 면수는 윤동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식으로 포지티브하게. 예. 네. 윤동이도 저 항상 브레이크아웃 하우브로 뽑았어요. 윤동이도. 예. 근데 지금 4월 성적은 사실 그렇게 막 인상적이진 않죠. 사실 뭐 기대 이상이긴 한데 일단 2군 갔다 와서 잘해주고 있죠. 맞아요. 네, 잘해주고 맞아요. 있죠.
근데 윤동희 선수는 저는 계속 생각을 한 게 방향성 자체가 너무 좋아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 선수는 처음에 이제 툴가로 뽑혔잖아요. 처음에 이제 드래프트 때. 네. 그래서 툴가로 뽑혔는데 일단은 툴 거품 다 빼고 이제 컨테오로만 성적 낸 다음에 지금 슬슬 툴 붙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전 브레이크아웃 하게 된다면 진짜 롯데가 지금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타선은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지금. 뭐 그쵸. 근데 나승엽 말씀하신 건 그 칭찬한 건 훌륭한 타자라고 칭찬하신 거죠. 훌륭한 야수라고는 칭찬은 절대 안 하신 것 같은데 훌륭한 수비 네, 그렇죠. 작년도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수비만 좀 더 갖춰지면 진짜 그냥 바로 메이저 가야 되는 선수인데 수비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물론 이제 나승엽은 타격 자체는 진짜 작년이 김도영이라면 이제 올해는 나승엽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크게 맞아요. 터진 것 같습니다. 나승엽만큼 치면은 솔직히 수비 안 해도 돼요. 그쵸, 안 해도 아, 돼요. 맞아요. 네. 작년 김도영 김도영 누가 보세요. 욕해요? 네, 김도영 맞아요. 30실책 하는데 뭐 누가 욕합니까? 도영이 아주 그냥 그래 수비는 옆에 있는 애가 해야지. 왜 도영이가 합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잖아요. 저기, 나중에 또. 저기 윅스 방향 공 굴러가면 이루수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알아서 해야지. 유격수가 알아서 잡아야지. 그 나승엽 옆에 있는 게 고승민. 고승민이 알아서 해야지. 선수도 수비를 그렇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 네. 롯데의 그런 젊은 그 타자 하면 윤고나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4명을 쭉 세워놓으면 보통 한두 명은 퇴학이 돼야 되거든요. 한 명은 퇴학을 당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냈다 1인분 내지는 그 이상을 맞아요. 해주고 있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기대를 받았던 4명이 지금 다 적어도 1인분 내지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는 게 롯데에 있어서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황성민은 2.5년째 억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해를 했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고유한 스타일 같아요. 지금 뭐 타구질이고 뭐고 현대야구에 머리 아픈 그런 스탯들 아니에요. 그냥 황성민 나오면 그냥 관중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관중 맞아요. 만족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안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 상수예요 이제. 인정해야죠.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황성민은. 그래서 윤구나왕 뭐 진짜 다 잘하고 있다. 지금 코어진이 너무 좋다. 황까지 코어로 생각한다? 너무 좋다 지금. 그러니까 센터 라인이 일단 안정 작년도 훨씬 예, 나아요. 맞아요. 예, 일단 유강남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잘해주고 있고 뭐 유격수 박승우 이제 기회를 안 받는 못 대신에 받고 있죠. 예, 전민재가 트레이드로 와가지고 오죠. 잘해주고 있고 이루수 고승민 뭐 리즈너블하게 해주고 있고 약간 아쉽지만 그리고 뭐 중견수의 윤동희, 황성빈 선수 뭐 그냥 그저 그렇게 해주고 맞아요. 있고 그럭저럭 해주고 있고 하니까 일단 센터라인 안정되다 보니까 원래 항상 롯데가 고질적인 문제가 리그 최악의 수비였잖아요. 네. 예, 몇 년째 그랬을 거예요. 아마 리그 최악이라고 봐도 리그 최악이에요. 그냥 리그 최악이었는데 올해는 당당하게 리그 최악이 맞아요. 리그 최악이에요. 작년까지는 리그 최악이었어요. 네. 몇 년, 4-5년 동안인데 음. 올해 수비도 괜찮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성적이 잘 뽑히지 않나. 괜찮다는 모르겠는데 최악까지는 아니다. 일단 라고 꼴찌는 해야 될것 탈꼴찌는 같아요. 했다. 네. 탈꼴찌는 했다. 프로 수준의 수비는 한다. 네. 그러니까 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전민재가 네. 영향이 꽤나 네. 큰 것 같아요. 이 전민재 선수가 크죠. 원래도 수비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수비형이었어요. 네. 드래프트 당시 때도 맞아요. 수비로 되게 기대 많이 받았던 선수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없었다면 박승욱, 이호준, 한태영으로 구성됐을 이제 숏인데 작년에는 똑같겠죠. 예,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았겠죠. 이게 물론 지금의 이 전민재의 타격 성적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비비 맞아요. 467이고 네. 타우질의 뭐 그런 드라마틱한 향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와서 잘해줬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될 거고 평균 회기에도 기존 박승욱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아요. 그것보다는 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욱 유격수로 이제 수비만 해줘도 사실은 수비만 해주고 그 다음에 70, 80만 찍어도 박승욱보다는 좋은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격수로서.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투수 야수 쪽은 쪽은 네, 이쯤 하고 투수 쪽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저는 키플레이어가 지금 나균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진 정도 나균환하고 박진 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균환이 이번에 공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 어제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제 잘 던졌죠. 포심 밸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포심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처빌리티는 어느 정도 있는 투수였고 작년은 사실 억가라고 해야 하나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작년은 뭐 약간 이슈가 있었으니까 사고 네. 예, 본인이 자초한 사고긴 하지만 네.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어빌리티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완전히 투구 팬던도 바꾸고 그 다음에 ABS 완전히 맞추도록 이렇게 자신을 개조를 해가지고 저는 풀타임으로 4선발 5선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놀란 게 제일 놀란 건 박세용이에요. 아 그렇죠. 박세용은 사실
포심이 좋은 투수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포심이 좋아졌어요. 리그 근데- 평균 이상이 됐어요. 근데 11년 차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투수를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런 투수들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포심, 그러니까 저 어떻게 쓰냐면 포심축을 세우고 슬라이더 뎁스를 키운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이거 뭐 이게 다 되면은 다 메이저 다 가요. 적게 하죠. 예, 네. 다 메이저 가요. 근데 이제 박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95년생 그 10년 차 넘은 선수인데도 이렇게 잘 깎아왔고 그다음에 슬라이더 뎁스도 굉장히 커졌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투수가 성장을 해오랬다라는 이 뉘앙스로 말하고 그래서 저는 박세웅을 국내 1선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프론트라이너 선발이라고. 근데 올해는 올해 보면은 프론트라이너 맞아요. 저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세웅이 굉장히 좋은 투수가 됐다. 예, 그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안경 에이스죠, 사실. 그쵸. 완전 그 향수가 나잖아요. 지금. 네. 원래는 박세용 저 개인적으로 느낀 국밥 같은 선발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3, 4선발로서 국밥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고명 좀 더 음. 맛있는 고명 같은 미슐랭 거. 국밥인가? 네, 미슐랭 국밥이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지금도 약간 국밥 느낌이 나요. 그냥 나오면 대충 그냥 뭐 6이닝 3실점 라기에는 근데 또 해주겠지 삼진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 스타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11개를 잡으니까 이긴다. 구속이 그 일단 이긴다. 작년보다 거의 뭐 3kg도 오르고 막 해가지고. 구속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포심 밸류도 좋아서 포심 스펙도 굉장히 좋아졌고 해서 박세웅은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불펜 이야기하면은 일단 작년에 경험치를 좀 많이 먹였잖아요 불펜들. 그쵸. 예, 많이 먹였는데 작년에 경험치 먹은 불펜들이 다 아무도 사라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정현수. 아, 네. 정현수가 미쳤던데. 송재영, 박진 맞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타선 얘기할 때 윤구나왕이 아무도 타격 안 당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롯데 불펜도 똑같아요. 롯데 불펜도 작년에 어느 정도 얼굴 보이고 좀 경험치 먹이는 친구들이 다 자기 1인분 다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쪽 불펜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님이 어우 굉장히 빡세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맞아요. 원래 그런 운영이긴 한데 정현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현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정현수는 근데 좀 걱정되긴 해요 요즘. 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우타까지 붙여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현수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철저하게 자원 원포로 쓰더라고요. 자원 원포하고 그다음에 송재영도 자원 원포고. 근데 이게 자원 원퍼가 또 좋은 게 이게 한 타자만 상대해서 짧게 상대하고 내려간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 선수들이 불펜 피칭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안해서 다 생각을 해보면 아예 확실하게 휴식을 줘서 운영하는 감독이랑 다르게 불펜 피칭이 계속 이제 몸의 피로를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 정현수 선수가 네. 올해 등판한 경기가 23경기예요. 지금 올해 기록 보면은 지금 그 투수 출장 그 횟수로 상위 10명 선수 중에서 롯데 네. 선수가 지금 4명 들어가 있어요. 지금 롯데가 34경기 했는데 23경기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경기 페이스야 이러면? 거의 80경기, 90경기 거의 100경기 90경기 아니죠. 3분의 2를 지금 3분의 출장을 2니까. 했으니까 144에 3분의 2 3분의 2 한 하고 90몇 네. 경기 출장 페이스인데 야, 이거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물론 이닝은 적겠지만 이렇게 그쵸. 하면 이것도 사실 이제 어린 나이에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졸 2년 차니까. 네. 네, 러프하게 보자면 근데 롯데의 그 성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좌타 상대로 낼 수 못 있는 쳐요. 건 없잖아요. 네. 예, 좌타 상대는 정현수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정현수만 쌓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철원도 지금 쌓였잖아요. 그렇죠. 정철원도 계속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필승조 누구 있죠? 김원중은 뭐 빼고 자체하고 정철원, 김상수인데 송재영. 문제는 송재영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롯데가 투수 뎁스가 좋다고 말할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수들의 피로가 좀 쌓인다면 여름에 어느 정도 뭔가 어려운 부분은 가져가지 100% 않을까라고 있을 생각을 거라고 합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아, 트레이드로. 그렇죠. 트레이드. 아마 만약에 롯데가 지금 이 성적을 한 6월, 7월까지 유지를 한다 그러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무조건 불펜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 가을 데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디서든. 팔 불펜이 있을까요? 그 불펜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파는 뎁스- 거는 뭐 그냥 어떻게 뎁스용으로? 유망주 같은 거를 팔면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누가 팔겠냐? 누가 파냐? 뭐 그때 가면 또 뭐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누군가? 지금 또 올해는 또 상위 하위 확실하게 나눠질 것 같아서 저는 예, 예. 오히려 팔릴 것 지명권 같아요. 막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지명권 묻혀서 그 작년이
좀 유달리 그 최근 시즌 그 여러 시즌 대비해가지고 작년엔 유달리 팀 간 그 간극이 좀 간극이 좁죠. 작았어요. 간극이 맞아요. 작았고 그 전까지는 꽤 나는데 지금 보니까 방금 저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간극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네. 아 근데 지금 롯데 경기는요 한 9시면 그 평일 기준으로 9시면 경기 틀면 항상 정현수가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현수가 던지고 있으면 아 이거 정현수만 지금 자원 불펜도 너무 구르는데 그럼 딴 애가 좀 책임 좀 고통분담이라고 해야 되나? 고통분담 좀 해야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면 송재영이 있잖아요. 근데 송재영이 그 아까 정현수가 출장 1위라고 했잖아요. 송재영 네. 지금 출장 3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갈리고 있어. 쥐어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로스터를 그 말 그대로 쥐어 짜고 있어요. 김태형 감독이 원래 그렇지만 원래 그런 네.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노련한 이승엽 감독이라고 투수 운영 쪽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련의 정도가 좀 많이 크긴 한데, 아, 그렇죠. 네, 많이 크긴 한데 그리고 엔트리에 지금 자완이 2명 있으니까 그게 돼요. 그 감독님은 자완을 1명으로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 지금 엔트리에 자완 2명 있으니까 그게 되기는 네. 해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최고의 변수는 저는 최준영이라고 생각해요. 최준영. 아 최준영을 잊고 있었네요. 네, 최준영이 뭐 지금 썰로는 라이브에서 150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음. 최준영까지 멀쩡하게 돌아오면 진짜 컨텐더 레벨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승민 또 이미 최근에 복귀를 했고 아, 구승민. 뭐 적어도 추격조에서는 자기 그쵸. 주목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일단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식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양도 구승민도. 괜찮고 질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양은 솔직히 양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예요. 질은 진짜 올라간 게 맞는데. 뭐 김강현도 있고 뭐. 아 김강현을 아, 얘기하는 네. 김강현도 괜찮네요. 네. 다음은 삼성인데요. 삼성이 최근 10경기가 7승 2패를 했는데도 4등이더라고요. 아이고야. 어휴. 이게 상위 팀들이 너무 잘해서 왜냐면 롯데 하나가 지금 4연승, 네. 5연승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삼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삼성은 저는 삼성 예측을 항상 틀렸어요. 항상 이제 속된 말로 대가리가 머리가 아유 네, 너무 없댔네요. 머리가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삼성 예측을 굉장히 되게 보수적으로 했는데 올해도 잘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최고의 기여는 이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현이 리그 탑 유격수라고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대로 손색이 털었지. 없고 그다음에 디아즈가 연승 기간에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면서 몰아치죠. 네. 확실한 모멘텀을 탔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삼성은. 근데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불펜이에요. 불펜이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삼성은. 백정현. 백정현, 김태훈 정도. 네. 근데 백정은 김태훈을 뭔가 이제 팀의 세던 마무리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밸류가 굉장히 떨어지는 네. 팀이라고 물론 생각을 지금 당장 네. 표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이제 보는 게 디아즈가 지금 굉장히 잘 치고 있지만 분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중심 타자로 가게 된다면 진짜 팀의 첫 번째 타자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뭔가 부침이 있을 만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디아즈 보면은 팀 타선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디아즈가 6번을 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삼성 타선 아주 훌륭한 상태일 겁니다. 근데 디아즈가 5번 친다? 좀 아쉬워. 근데 디아즈가 만약에 3번에 4번 친다 하면은 분명히 이건 삼성 팀 타선에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뭐 가령 이제 누가 부상을 당했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디아즈가 중심 타자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 야구 자체가 아예 안 네. 되는 타자.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뭐 언제 사실 갑자기 막 뭐 4타수 무안타, 5타수 무안타 막 연달아서 해가지고 박아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유형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네. 삼성 이야기 저도 간단하게 얹으면은 작년부터 참 삼성이 드디어 좁디 좁은 구장에 걸만 스쿼드를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간 이제 라팍으로 이사간 2016 시즌이죠. 2016 시즌 이래로 항상 삼성 이제 경기를 보면은요 삐쩍 마른 야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골을 항상 보게 됐었거든요. 볼 때마다 삼성 팬들이 제일 네. 그렇죠. 그 좁은 구장이면은 당연히 좀 거포형 막 긁고 막 그 뻥뻥 공 띄우는 선수들 영입을 해야 되는데 막 무슨 뭐 젓가락 같은 선수들이 계속 그라운드 뛰어다니니까 저도 팬도 아닌데 제 속이 참 답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 좁은 구장 쓰면서 홈런은 항상 원정팀이 치고 이제 잘 맞아요. 먹었다 하고 이제 맨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참 이제야 드디어 그 구장에 걸맞는 스쿼드를 잘 구성을 했고 그 스쿼드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의 삼성의 호성적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위기가 분명히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명히 별개를 오죠. 분명히 분명히 온다고 올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클을 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팀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선에서나 음. 투수에서나. 네, 사선에서나 투수에서나 그래서 저는 사실 올 시즌 앞두고 삼성 5강 좀 불투명하게 봤거든요. 아, 네. 네, 저는 앞서 이제 광은 태누님께서 맨날 대가리 깨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 더 대가리 깰 준비를 하고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름에 한번 뭐 여름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름에 한번 큰 위기가 100% 온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버티면은 어떻게 그 와카라든가 뭐 4등, 3등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 버티면 저는 가을 네. 못 갈 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펜에서의 키는 뭐 이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러게요.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맞아 나갔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성적이 많이 깎여 나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뭔가 더 불펜에서 그 상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라면 이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호성이랑 배찬스까지 이렇게 둘이라 생각을 그쵸. 하는데요. 고점을 제공해 주시. 김재윤이 상했어요. 끝났어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제가 네. 마무리로서는 진짜. 그 뭐 KT 팬의 뭐 김재훈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떠들어 다니고 있었는데 이건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페스티벌로 먹고 살았던 선수가 페스티벌이 상해버리면 그렇죠. 네, 안 돼요. 근데 마무리로서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 후반 결정적인 상황에서 타자 투수 모두 해볼 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타자가 좌타자예요. 아,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상대팀에서 냈을 때 좌완 원포인트가 아니라 1이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쓰는 그런 팀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후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뭐 투수는 아까 불펜은 계속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적인 약점이 있다. 그렇지만 체급상으로는 확실히 올라왔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적까지는 뭐 기대를 할 만하다. 뭐 3, 4위가 제일 정배긴 한데 저도 경훈님이랑 비슷하게 저는 계속 삼성을 저평가하는 입장이니까 조금은 불안하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5위로 두고 네. 싶어요. 전. 요즘 김성윤이 엄청 잘하고 있는데. 김성윤 너무 그냥 좋죠. 잘 하죠. 네. 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네요? 어, 우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투수진 쪽에서 디테일 저는 투수를 부상도 좀 많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부상도 많고 투수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투수진 쪽에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약점으로 꼽는 것 같아요. 저는 취향이죠 사실. 네. 근데 삼성 뭐 2, 3위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정도 이제 소신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아. 지금 왜 일단 한숨을 7위를 하고 있지만 네, 올라올 팀이잖아요. 맞아요. 네. 김도영 올라올 아, 팀이라고 근데- 인정은 하시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가슴으로는 그렇게 생각? 가슴으로는 그렇게 못 느껴요. 아.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악의 상황이 터졌어요.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래서 수습이 어찌는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김도현이 확실히 하방이 보장이 되는 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풀시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황동화도 있고 그다음에 타선이 고점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타선 중에 하나죠. 김도현하고 위즈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 투수 로스터가 벼락을 맞았어요. 투수 로스터가 벼락을 맞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진짜 1년이 지났는데 투수 로스터 중에 2-3명이 아예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양현종이랑 양현종, 윤영철, 선수죠? 예. 그다음에 임기영, 셋. 임기영. 예. 네, 그렇게까지. 예. 그리고 이 부분이 김도현, 황동화가 등장했는데도 이 부분 때문에 불펜에 과부하가 오고 있어요. 지금 불펜 네, 뎁스가 맞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선 믿고 버틸 추격주가 누구냐면 이영범 뭐 내 선수들 보면 이영범, 김건국, 그다음에 임기영 또 누구냐 뭐 그런 선수들. 예. 그러니까 이게 타선의 메리트를 전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성적이 그만큼 나오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투수 뎁스를 채울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이일이라 보거든요. 이일이가 7월 혹은 6월에 복귀를 하니까. 근데 이 복귀 경과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아요. 1위 경쟁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팀은 맞아요. 그거는 부정 못 해요. 왜냐하면 기본 전력이 워낙 좋고 타선의 고점이 워낙 확실한 팀이니까. 네. 근데
이게 투수 뎁스가 결국은 해결되지 못한다면 타선의 메리트를 쓸 수 없는 팀이 돼버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게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상복귀 타자가 키맨이 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부상복귀 투수가 그런 경우는 저는 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다른 그쵸. 부상도 아니고 토미준 복귀면 더더욱. 마땅히 떠오르진 않죠. 네, 그러니까 과거 방금 그 유사한 사례가요. 이 시즌에 제 응원팀 이제 랜더스에서 이제 이 시즌 초반에는 막 김택형 이런 걸로 이제 김택형 서준용으로 버티다가 이제 뭐 이제 그 문승원이랑 박종훈이 토미준 복귀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투수 쪽에서 딱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항상 그 이 시즌 초반에 희망을 굴렸는데 정작 오자마자 둘 다 그냥 사실 별 도움이 안 됐거든요. 팀 우승에. 네. 결국 팀 우승은 문승원, 박종훈의 기여가 거의 없이 이뤄냈고 그래서 부상복귀 그것도 토미준 부상복귀 투수가 키맨이 되길 바란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투수들이 힘을 내주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다. 그래도 일단 조상우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구원자적 환상이죠. 사실 뭐. 그렇죠. 환상. 그러니까 이 투수 하나 온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조금 팀의 운영이 있어서 투수 로스터에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급이 떨어진 선수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투수진이 어찌 됐건 간에 누구라도 채워주긴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전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 선수들의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내일 올러 그리고 위즈덤이잖아요. 네. 세 명의 조합의 고점은 뭐 리그에서 따라올 팀이 없을 정도로 한없이 좋다 높아요. 생각합니다. 한없이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세 명이랑 그리고 또 김도영이라는 또 고점의 존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상현, 조상우, 정영은 확실하잖아요. 전상현 전상현 확실하지 않아요. 안 믿나요? 네. 전상현이 네. 예. 아 근데 힘든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상현, 조상우, 힘들죠. 정영이 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는 정혜영은 무조건 지금 스텝업을 한 상태라서 정혜영, 네. 조상우까지는 조상우도 지금 굉장히 페이스가 올라온 상태고. 상우가 옛날 그 클리블랜드에 있었던 그 약간 밀러처럼 막 언제든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이게 더 1년 남았으니까 서비스 타임 1년 남았고 네. 뭐 막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막 쓸 수 있는 선수니까 사실. 네. 근데 전상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거 찾아봤는데 전상현이 점진적으로 뭔가 하나씩 툴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페스트볼이. 하나씩.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사실 19년 때 기아 불펜이 좋다고 계속 칭송을 받았는데 그 불펜 중에서 버틴 사람 지금 전상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됐고 안식년을 줄 때가 됐는데 문제는 불행한 건 뭐냐면 올해가 윈나우 시즌이라는 게 제일 불행한 부분이죠. 사실은. 네, 불펜이 그 오래 버티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죠. 쉽지 않아. 그리고 전상현은 특히 작은 사이즈에 굉장히 몸을 쥐어짜가지고 포심을 던지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수직 편향을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레퍼토리 계속 바꾸면서 어찌 리그 수위 불펜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시즌은 그게 좀 깨진 느낌이긴 해요.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예, 스탯상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뭐 설레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엘로 3한기의 포스트 시즌 동반 진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조금 점쳐보신다면 얼마나 되신다고 전 보시나요? 못해도 내 팀이라 생각해요. 오. 여기서. 그러니까 애기 한까지는 저는 고정이라 생각해요. 네. 다른 팀들은 모르겠는데 롯데도 근데 이쯤 되면 솔직히 믿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요즘 점점 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3롯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롯데 빼고 3컷 중에 하나라 생각한다면 그래도 삼성이 KT보다 고점이 훨씬 높으니까 저는 그래도 삼성이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5팀 다 간다. 네. 저는 일단은 LG는 99.9%고 그다음에 하나, 기아, 삼성은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롯데는 사실 오히려 롯데를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고점이 높은 팀이고 저점이 낮은 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고점도 2위라고 봐요. 사실 롯데는. 네. 네. 근데 저는 느낌상 당장 컨텐더보다는 좀 저희 알잖아요. 리빌딩 터널 끝에 접어든 그 네. 포텐셜 만빵 팀 있잖아요. 타자 코어 다 구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투수 애들 조금 이제 그 개화해야 되는 애들 로스터에 잔뜩 모아놓고 그다음에 애매하게 딱 이제 와카 근처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재작년 볼티모어네요. 그렇죠. 볼티모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4위에서 5위, 6위 셋 중 하나 정배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저는 KT하고 두산이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은 맞아, KT.
KT는 뭐 잘 아시겠지만 KT는 지금 타선의 밸류가 좀 약하고 투수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어느 정도 장기 레이스에서 장점을 가진 팀이라서 이거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고 두산은 저 진짜 시즌전에 2위 뵀거든요. 두산은 두산을요? 2, 3위 네. 진짜로. 왜냐면 용병 밸류 외노자 외국인 네, 외국인 선수 선수 밸류들이, 네. 밸류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외국인 선수 밸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봤는데 지금 감독님이 어빈 생각보다 저도 아니라서. 두산이 제일 의외였던 게 저도 똑같이 광은 팬님 똑같이 두산 2, 3등 예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작년 두산은 외국인이 없었죠 그냥. 네. 없다고 봐도 되는 시즌이었는데 외국인이 오면은 뭐 그 중에서 한 명 정도가 폭탄이라고 해도 그냥 WL 9에서 10 정도 그냥 땡 추가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사실상 없이 했는데도 5등을 했어. 근데 여기서 외국인 추가돼가지고 WL 기준으로 한 9, 10만 추가되면 야 이건 바로 그냥 2등, 3등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는데 투수진 포텐셜도 열려 네. 있고. 포텐셜도 상황 있고. 좋았어. 그리고 불펜 물론 좀 뭐 작년부터 많이 갈리긴 했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너무 터져가지고. 근데 이게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어빈이랑 저기 누구지? 그 누구냐? 그 로그죠? 로그 네. 다 로그도 어빈은 잘하고. 어빈 하고 있고 로그는 아니, 어빈은 제 생각보다 너무 기대 이하예요. 기대 그래요? 이하로 딱 아닌 것 근데 기대치 한 만큼 찍어준 2점대 거 아니에요? 2점대 찍을 줄 아셨던. 아까 네. 그 전에 같이 외국인 방송했잖아요. 네. PD님이랑 그때 어빈 다 좋게 봤는데 그 좋게 본 수준이 진짜 거의 리그를 폭격할 수준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팀에서 1선발 역할을 당연히 맡아줄 수 있는 아. 정도의 선수 클래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산이 제일 충격적이고 음. 말 나온 김에 저는 아까 제가 흥참동 감성 좀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아까 흥참동이- 동반 진출 가능 말고 네. 그냥 흥참동이 다 못 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전 KT 빼고는 못 간다고 봅니다 무조건. 아니 저 KT도 못 갈 것 같아요. KT는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사람은 맨날 KT가 못 갈 것 그러니까요. 같다고 했어요. 맨날 이게 KT가 부두술. 시즌 초반에 고질병이랄까요. 마법 같은 이렇게. 팀이잖아. 고질병인데 타선에서 맨날 이게 상방을 책임져줄 사람이 안 나와요. 물론 이번에 안현민 선수가 드디어 좀 개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안 돼요. 근데 장기 레이스는 선발진 영향 너무 많이 받기 그치. 때문에 지금 뭐 선발진 두 명, 세 명이 지금 1, 2선발급을 찍고 있는데 못 가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 흥참동 보면 일단 키움은 일단 지금 뎁스로 가을 꿈꾸는 건 좀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 팀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다 이제 그 팀 그 프런트 분한테 대놓고 이 말씀 드려도 혼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거고 지금 사실 꼴등이고. 그리고 저기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 전부터 예측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팔진에서도 왜냐면 별다른 추가 그런 보강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젊고 어리죠.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한데 막 거의 뭐 프런트 내지는 그냥 주전급으로 성장하는 게 좀 전 개인적으로 느끼는 약간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 선수들 많지만 선발진에서 상수가 없고. 상수가 없고 네. 그리고 좀 더디죠. SSG는 진작 리빌딩 버튼을 전 눌렀어야 한다고 계속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승하고 나서. 근데 네. 애매하게 질질 끌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폭탄이 지금 터졌어요. SSG 같은 경우. 지금 뭐 나름 지금 딱 정확히 5할이거든요.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저기 승패 마진이 예. 승패 마진이 0인데 이것도 잇몸으로 버텨가지고 만든 거지. 그 잇몸이 불펜이었죠. 네, 잇몸이 지금 너무 빨리 갈리고 있어요. 이미 너무 빨리 갈려서 아마 SSG도 저는 잘해봐야 7등 시즌 전에도 7등을 예상했고 저는 지금도 7등을 예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방금 말씀드린 키움, NC, SG는 가을 못 간다고 저는 남은 좀 팀이 못 박아서 말씀드리고 KT가 과연 이 인기 팀들 동반 그 가을 진출에 회방을 놓을 수 있냐 없냐. 밥상을 엎을 수 작년에 밥상을 좀 엎었었죠. 근데 작년에 제대로 엎으셨죠. 네. 작년에 올라가가지고 두산 저기 와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이제 LG도 벼랑 끝까지 밀어 넣었다가 맞아요. LG가 그러니까. KT 올라가고. 멋진 팀이에요. 네, 작년 KT가 했는데 결국 올해도 인기 팀의 동반 가을 진출을 저지하려면 KT밖에 없다. 그 저지할 팀은. 저는 저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네. 건 너희밖에 없다. 근데 KT 나이 이슈가 나이 모르겠네요. 네. 야수진들 그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그 약간 반장난을 말하는 게 그 KT의 주전 타선 라인업의 평균 나이가 최양야보다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좀 정상화됐어요. 강제로. 예. 그쪽 뭐 부상이 좀 부상 있어가지고 이슈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어린 선수들을 쓰다 보니까 뭔가 좀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타선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 있어가지고 로하스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 모르겠어요. 또 여름쯤에 사이클 올라오면 확실히 여러분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근데 그래도 승률 최고 기대치가 저는 5월 오픈밖에 안 돼요.
월 오픈이면 그래도 뭐 월 오픈이면 뭐 3위 아닙니까? 3위, 4위. 아 이번에 이제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게 팀별로 5등 예, 잘해야 5등이라 생각했었죠. 팀별로 작년보다는 좀 격차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아, 근데 느낌이어서. 그건 게다가 맞아요. NC 원래도 NC 한 번 더 얘기하면 NC 원래도 좀 전력이 안 좋았지만 지금 떠돌이 너무 집시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감안하면 좀 더 악영향이 클 것 같고. 아무튼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흥참동 네 팀이 지금 전부 저점을 찌었거나 저점 구간에 확실히 들어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기팀으로 만약에 인기팀으로 상위 5 그 가려고 진출팀을 꽉 채운다면 이번 시즌이 아마 어쩌면 가장 저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예. 저는 물론 이제 이후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네. 있어요. 예. 흥참동 팬으로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저희 팀이 가을 못 간다고 이렇게 예상한 건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리그 흥행은 좀 반가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또 저만 간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뭐 흥참동 감독님께서도 롯데가 잘 돼야 이제 리그가 산다. 롯데 잘 되면 좋다라는 발언을 대놓고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예, 뭐 네. 네, 재밌을 것 서울과 같습니다. 총재 한방 웃음이 네. 네. 벌써부터 보이네.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야구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방송 함께해주신 희재 PD님, 조강은님, 민경훈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